저녁에 잠깐 나와서 이냐호수 인근을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를 떠나신 분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생각나는 분이 이게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 너무 좋으셨고 뭐든지 이게 좀 더 해주려고, 손해가 나도 이렇게 더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너무 좋으셨어요. 인테리어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이름 있는 회사, 한국 회사에도 수주를 하시고 여러 인테리어를 맡아서 하셨었는데 결국 이제 떠나시게 된 이유가 보면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뵈면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렇게 가면 그 맡긴 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이게 몇 가지 일을 수주하면은 모든 거를 달라붙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거에 맞는 직원들을 보내서 아침에 가서 일을 시키고 이제 다른 현장에 갔다 와 보면 그거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뜯어내고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직원들이 잘 안 나와요. 무슨 여러 가지 핑계나 뭐 이유로. 그래서 일이 진척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직원 관리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직일수록요. 그리고 실컷 이제 몇 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얘는 조금 쓸만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이 빠지고 맥이 쭉 빠지죠. 뭐 수년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조금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도 가장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 직원 관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이제 뭐 수주가 많고 뭐 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다고 해도 이제 한국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직원처럼 직원을 여러 명 뽑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업종 자체. 어떨 때는 또 미얀마가 날씨 특성상 우기철에는 또 일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트타임 아니면 이제 파트 어떤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이렇게 회사에 그만큼 로열티도 없고 그리고 뭐 자기가 또 책임 안 지려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면은 여기가 자재값이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마켓이 미얀마가 되게 작아서 자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자재들은요. 그래서 자재 값이나 아니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20-30%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런 변동이 심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고 보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자재인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상 해놨는데 수리가 필요해서 또 신청을 하면 또 오는데 한두 달 걸려요. 이게 미치죠. 이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죠. 힘들고. 그래서 그분도 잘했었는데, 그리고 계약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결국 몇 년 하시다가 네, 때려치시고 한국 돌아가셨어요. 네. 또 기억에 나는 분은 이제 농수산물하고 한약재를 이제 무역, 이제 미얀마에 있는 거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몇 년간 해오셨던 좀 베테랑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얀마 시장을 좋게 보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한 2-3년 진행을 하셨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은 업종 같다, 앞으로 잘하면 성공할 것 같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늘 얼굴이 좀 좋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입하려고 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한약재를 수입을 할 때 몇 톤, 이제 몇 컨테이너가 이제 최소 들어와야 이제 계약이 되고, 그게 꾸준히 들어와야 돼, 한국 쪽으로. 그런 게 개런티가 안 되고 보증이 안 되면 한국 도매상들이 계약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자기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업자가, 해외 이제 에이전시 업자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정적으로 특정 월에 특정 물량이 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잘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 쪽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보증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특정 달에 어떤 특정 컨테이너 물량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얀마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계화가 안 돼 있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농사법이 발달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땅덩어리 엄청 크고, 뭐 농부는 아직 이제 인구 대비 비율이 많아서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막상 어떤 뭐 이제 한약재를 한국에서 가서 이제 계약을 이 정도 물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얀마 시장을 조사해 보면 그 물량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북쪽으로 가서 관련 그거를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물량을 맞추더라도, 그분들이 어떨 땐 가보면 그 물량이 다른 데 팔아버렸어요, 계약을 해도.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중간에 물류나 아니면은 저장소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중간에 물류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창고에 물량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경우, 이제 한국에다 보낼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신용이 몇 번 떨어지다 보면 결국 캔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와서 느낀 게, 나라가 어떤 무역을 하고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금융은 기본이고, 물류도 당연한 거고, 전기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사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소, 각각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다 돼 있어야지 관련 업을 할 때 문제가 없지. 그런 시스템이 몇 개가 안 돼 있으면 관련 업들을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사업의 신용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얀마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배째라고 하는 게 중국이 붙어 있습니다, 무역으로. 국경이.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다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렵게 그냥 못 팔면 그냥 중국에다가 팔면 돼요. 그것도 중국 쪽에서 와가지고 밭대기로 또 사가요. 그러니까 그 뭐 농부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한약 뭐 여러 가지 업종에 계신 분들이 꼭 뭐 한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 내가 품질을 올려서 팔아야겠다는 어떤 마인드도 많이 부족을 하고, 그냥 중국에다 그냥 쉽게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2, 3년 와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것도 참 쉽지가 않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본인이 농지를 직접 다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크게 본인이 직접 다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생산된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도 본인이 다 직접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믿을 만한 외주업체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곤까지 오는 모든 물류 라인도 자기가 문제없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곤에서 한국으로 가는 컨테이너도 컨테이너를 꼭 다 채워서 보내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다 채워지지 않고 일부만 채워가면은 컨테이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이 다 세팅을 해놔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많이 또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야 이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히 이제 1년, 2년, 3년 한국 쪽 도매상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사업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이 뭐 그런 투자를 하려고, 그 많은 금액을 하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역은 좀 어떤 에이전시 쪽이잖아요. 그래서 소요량의 자본금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네,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떠나신 분들 중에 생각나는 분이 화장품 관련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되게 프로셨어요. 화장품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셨고 이제 미얀마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파는 거, 브랜딩하고 파는 걸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일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이제 개방된다, 어떤 한국에 좀 알려지면서 이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미얀마가 젊은 애들이 급여가 얼마 안 돼요. 급여가 그 당시 뭐 한 10년 전에 기껏해야 30만 짜, 한국 돈으로 30만 원인데 그 돈으로는 대부분 이제 여기 미얀마 현지에 있는 뭐 다나카라든지 뭐 천연 화장품을 저렴하게 쓴다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뭐 썼는데, 중국이나 태국은 그냥 육로로 들어오니까 가격도 또 저렴하고 브랜드 없는 걸로 들어와서 썼는데, 한국 것들은 아무래도 해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만한 마켓은 되게 작은데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이제 8년 전, 10년 전에, 그 전에부터. 그래서 미얀마를 길게 보고 이제 화장품 관련 사업을 뷰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도 너무 작았고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게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베트남은 옛날보다 되게 잘 사는 나라, 경제력이 올라간 나라, 그 다음에 개발된 나라지만 막상 가보면은 또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이 아직은 시장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헬멧을 쓰고 다니는 이유도 있지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준하는 비용을 써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 사업은 성장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얀마의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고 관심이 있다는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미얀마에 오셔서 좀 특성화된 걸 하셔야 되세요. 뭐랄까, 화장품도 여기 현지에서 조사를 하시다 보면 부유층을 아예 대상으로 하시던지, 또 부유층이면은 좀 이 나라에 없는 거, 새로운 거, 그런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파시는 거세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재고도 많아야 되고 또 뭐 가게도 열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니까 네, 비용이 좀 매달 나가는 비용들이 상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서 특정 물건을 특정 부유층에 파는 거, 그게 지금 시장성이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파는 좀
그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팔거든요. 한국 메이드 인 한국이라고 해서 뭐 제품을 온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특정 물건을 팔거나, 또 중국에서 뭐 새로 나온 신상품 뷰티 관련돼서 나오는 물건이 파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네, 많이 팔려요. 그래서 미얀마의 현재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잘 팔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좀 특화된 것들을 먼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돌 수 있는 사업들로 먼저 접근을 하고, 천천히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여기 현지화하고 마케팅을 꾸준히 하는 것들로 접근하면 어떨까, 저는 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좀 말이 오늘 길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니까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